네, 우리는 이어서 내용을 수정한 형태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독해력을 통해 문단, 배열, 이해, 추론까지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해와 추론 쪽의 내용의 중심,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수정하고 구조를 느끼는 거 이런 형태는 출제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몇 가지 문제들만 해결해 보시면서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수정하고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너무 소비하지 마시고요. 글을 어떻게 정확하게 찾아내고 글을 이해할 수 있을지 두 가지 파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셔서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용을 어떻게 수정하는지 그리고 글의 구조가 어떤지 내용들을 간단하게 실전 유형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수정한 형태의 문제가 41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글의 기억에서의 미음을 바르게 고쳐 쓴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 라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어나가면서 이 내용이 맞춤법 표현에서 잘못될 수도 있고요. 글의 구조상으로도 잘못될 수가 있겠고 혹은 글의 통일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없어져야 할, 생략해야 될 문장들을 찾아내는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능을 준비해보면서 한 번쯤은 풀어보셨을 유형이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긴 설명 말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내용들을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기억에서 미음을 바르게 고쳐 쓴다고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4, 5번 선택지가 나와 있네요. 글을 읽어보면서 하나씩 지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5가지 감각이 있죠. 오감이라고 합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을 그런 것을 오감이라고 하죠. 이들 감각기관은 외부의 자극을 신경신호로 바꿔서 뇌로 전달해서 그것을 감각기관을 통해 느끼는 거죠. 외부 자극을. 이러한 전기적 신호가 신경세포인 뉴런을 통해 뇌에게 전달되어야 세상을 인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오감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청각이 전기적 신호를 만들어 뇌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서 음악 파일의 데이터 양을 뭐 한다고요? 극적으로 줄인 것이 mp3 압축이다. 데이터 양을 줄인 것이 mp3 압축이네요. mp3 압축률은 대단해서 원래의 정보량을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했습니다. 정보는 이만한데 mp3 파일은 10분의 1만큼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10MB 음원을 1MB로 낮춰버린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로 축소했다는 거. 사람은 앞에 큰 소리가 났을 때 이어지는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한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듣지 못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여기 1번에서는 바로 직후인지 내용 살펴보고 있네요. 이어진 내용을 읽어봐야 기억이 맞는지 틀린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사운드 마스킹 효과라고 하는데 앞에 큰 소리에 충격을 받아 멍멍해진 상태에서 뒤에 이어지는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한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된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앞에 큰 소리가 났고 바로 이어지는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났다라기보다는 직후에로 수정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번은 맞네요. 뒤에 작은 소리를 무시하고 동일한 값으로 압축해버리는 거. 앞이 크면은 뒤에 게 잘 안 들리니까 뒤에 것을 그냥 압축해. 어차피 안 들리니까 그런 것을 줄이는 것이 바로 mp3 압축 어떤 효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상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나 이 정도 압축만으로는 음악의 정보의 양을 10%가량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10% 줄이는 건가요? 10분의 1로 줄이는 거죠. 90% 줄이는 겁니다. 2번 10%가량을 90%가량으로 바꾸는 거 맞네요. 2번 내용 맞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죠. 상용 메모리의 용량이 작고 싸던 비싸던 시절에 음악 한 곡을 얼마나 줄이느냐. 메모리의 용량이 작아. 그리고 비쌌어. 그래서 한 곡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음악의 곡수가 결정된 거 맞잖아요. 근데 디귿 볼까요? 크고 비싸던 상용 메모리 용량이 커요. 그럼 굳이 많이 압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용, 갖고 있는 메모리가 작기 때문에 압축하고 압축해야 돼요. 비싸니까. 그렇죠? 작고 비싸니까.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지. 크고 비싸다? 크면은 그만큼 압축을 많이 안 해도 훨씬 편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압축을 많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크다면은. 하지만 작고 비싸기 때문에 압축을 할 그런 필요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정답이 디귿 3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글을 읽어나가면서 맞는가의 여부를 여러분들 충분히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이 문제에서는
문법적인, 맞춤법적인 문제를 물어보진 않지만 실전 문제에서는 맞춤법적인 것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뒤에 실전 문제에서 풀어보긴 할 거예요. 그런 내용들까지 기본 맞춤법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내용을 수정한 형태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런 형태죠. 개요 문제입니다. 개요 문제 간단하게 풀어보면서 이것도 여러분들 수능을 준비해보면서 한 번쯤은 풀어보셨죠? 43쪽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풀어보고 몇 가지 문항들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인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다 넣어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요. 4번 볼까요? 리을 보겠습니다. 리을을 봤더니요. 최근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인식이에요. 뭐에 대한? 정책. 보장률도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책과 관련 것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건데 리을에 뭐라고 나왔어요? 국민건강보험료 금액의 차이. 최근에 남자는 얼마 내고 여자는 얼마 낸다는 게 정책에 대한 인식이라고 보긴 어렵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보장률이 어떻고 관련 정책이 어떻고 이런 걸 설명해야지 금액 차이를 정책이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 정답을 리을 4번으로 체크해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니까요. 기억, 니은, 디귿, 미음의 내용을 다 넣어보시면 충분히 내용 구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전 문제 풀어보면서 한 문제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일반적인 글이 아니라 87쪽 38번 문제인데요. 아까 문제가 글을 읽어나가면서 내용이 맞냐 틀리냐를 한번 확인해보는 수정 형태의 문제라면 이거는 맞춤법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숫자라는 것은요. 의존 명사라고 합니다. 의존 명사. 의존 명사는 무조건 띄어야 돼요. 볼 수 없는. 그래서 흔히 나는 그것을 먹을 수 띄고 없다라고 표기하셔야 돼요. 왜? 수는 의존 명사니까. 아마 고등학교 문법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애매하게 느껴지신다면 수는 웬만하면 띄어야 되겠구나라고 암기를 하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기억도 있었네요. 미군이 사이판, 괌, 티니안 섬으로 구성되었던 오늘날에도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잖아요. 과거용으로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구성된 어쩌고저쩌고 제도라고 설명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도 과거에 한국이 경기도 서울로 구성되었던이 아니죠. 구성된 과거 형태라 하더라도 오늘날과 똑같을 때는 그냥 현재형을 써주는 게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기억도 그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5번 미음이 어딨나요? 가득 싣고 이렇게 쓰지 않죠? 싣다라는 원형의 활용한 형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통해 문제를 풀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어려운 수니까 의존 명사예요. 이런 거는 암기가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 어떨 때 당연히 TV는 사랑을 싣고죠. 싣고 아닙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3번과 4번의 접속어와 사용과 관련돼서도 언제 그리고 언제 왜냐하면 언제 그러나를 쓰는 게 적절할 것인지 판단해 주시면 좋겠죠. 3번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미군이 도쿄를 폭격하고 귀환할 수 있도록 사이판을 점령했습니다. 처음에 이곳에서 발전하는 일본 본토의 폭격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점령했지만 처음에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리고라기보다는 역적 관계를 이어주는 그러나 하지만이 좀 더 적절하겠죠. 접속어 문제를 풀 때는 앞뒤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어떤 내용이 더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도록 남겨두도록 할게요. 한 문제만 더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고쳐 쓴다고 했을 때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이거는 주어와 동사가 얼마나 호응을 이루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문제네요. 이거는 호응과 관련된 내용들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마스크는 천재질로 만든 마스크, 주어가 마스크고요.
서술어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마스크가 만든 거 아니죠? 천재질로 만듦으로가 아니라 만들어진 겁니다. 마스크가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니까 주어하고 서술어가 얼마나 호응을 이루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할 줄 아느냐, 그런 형태의 문제가 아마 88쪽의 39번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맞춤법도 확인하셔야 되고 기본적인 단어 상태, 거기에 더해 문장의 호응 관계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내용을 수정한 형태의 문제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스크가요, 물리적으로 여과되는 기능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물리적으로 여과되는 게 아니라 여과하는 거죠. 마스크가 여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스크는 이게 자신이 직접 여과시키잖아요. 마스크가. 그러니까 천재지로 만들어졌지만 어떤 것을 먼지들을 여과하는 기능이 있다. 어떤 것에 능동형을 써야 되는지 어떤 형의 수동형을 써야 되는지 주어를 통해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이 문제는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일반적으로요. 이런 건 암기하면 좋아요. 리을 수록이라는 건 그냥 무조건 붙여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리을 수록, 무조건 붙여 쓴다. 할수록, 클수록, 먹을수록 다 붙여 쓴다. 암기하시면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인데요. 글의 내용을 수정하는 형태, 개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의 전략이고요.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을 비교하면서 각각에 알맞은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적절한 수정 방안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글감은 블루오션 세계의 치열함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치열함이 아니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치열하다는 게 글감이 주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세계 시장의 포커스가 블루오션이었으나 레드오션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글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본론 1과 본론 2의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비교하고 각각의 비교의 대상에 대해 전략을 세워나가는 게 적절합니다. 전략부터 얘기를 하고 그것을 비교하게 된다면 조금 이상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맞지가 않습니다. 3번, 성공적인 비즈니스 전략 사례는 마지막에 제시한다. 흔히 그렇긴 하지만 현재 비즈니스가 전략적으로 성공했어.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렇더래라고 하는 게 조금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호기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마지막에 놓게 되면 조금 어색하죠. 앞부분에 배치하는 게 맞습니다.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수정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을 비교하면서 특징을 제시하고 딱딱 선택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는 있죠. 레드오션이란 무엇이고 블루오션이란 무엇이다.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물론 우리의 목표는 이거지만 이것도 필요해 나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개념을 설명할 때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반대 개념으로 나눠서 살펴보는 게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을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수정하고 개요와 관련된 문제들까지 함께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특히 맞춤법적인 지식 혹은 글의 통일성적인 측면 또는 문장의 호응관계, 특히 주어 서술의 호응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많이 익혀두시면 익혀두실수록 여러분들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계속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준비해 나가시길 권해드린 바입니다.